지금 이건 단순한 법안 발표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플의 XRP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이른바 켈러리티 법안의 초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볼지 증권으로 볼지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누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요. 그동안 리플이 SEC랑 3년 넘게 싸워왔었던 핵심이 바로 이거였었죠. SEC는 XRP가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리플은 XRP는 결제용 상품이다라고 반박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미국 의회가 나서가지고 상품법이라는 관할위원회, 즉 농업위원회가 이 기준선을 직접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까지도 누가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는 거고 그거는 곧 불확실성이 끝나는 시작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미국 시장에선 법이 정해지면 시장 자금이 움직입니다. 돈들은 모호한 시장을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XRP 차트를 보면 특이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3,000원 중반선에서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이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큰 손이 나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대형 지갑들의 순유입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법안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XRP의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했고요. 비스탁 지갑으로 이동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투기 세력의 퇴장이 아니라 제도권 기대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도로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희 신사 채널에서 보는 관점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3,000원 초반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이고 3,800원 돌파했을 때는 4,5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지가 않는 경우에 3,000원 초반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집을 끝내는 구간이 아니라 방향성을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법안의 이름이 켈러리티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겠죠. 말 그대로 명확함을 주겠다라는 건데 리플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불법이 아니라 불명확한 규제 속에 갇혀있을 뿐이다. 이제 미국 의회가 직접 그 선을 그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가 이 법안을 주도한다는 점도 상당한 포인트인데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를 감독하는 곳이고 즉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하는 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떻게 될까요?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CFTC 관할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규제 부담이 낮고요. 은행과 결제망 연동에 제약이 거의 없거든요.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플은 SEC의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미국 내부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결제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 재료가 아니라 리플의 존재 이유를 제도권이 인정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QT 종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연준이 돈을 흡수하던 구조를 멈추겠다라는 신호죠. 이게 단순한 금리나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니라 돈의 방향 자체가 바뀐다는 뜻인 거고 코인 시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모든 강세장은 유동성의 방향성과 함께 움직였어요. 2012년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900% 상승했습니다. 돈이 풀리면 자산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2014년 QE가 종료되면서 마이너스 21% 하락했죠. 그리고 2017년 QT 때, 즉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왔는데도 비트코인은 잠깐 반등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글로벌 자금이 풍부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QT가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5%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2월 QT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이 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산이 움직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이 명확한 전환의 초입이라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과거의 QT 종료 시점마다 가격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을 두고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요 지지 구간은 10만 달러, 다음 목표는 13만 달러대입니다.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시장의 체계적인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겠죠. 리플 XRP도 비슷한 구조 안에 있습니다. QT 종료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회복 신호로서 작용을 하지만요. XRP는 단순한 위험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재평가되는 구간인 거고 리플은 RLUSD, 즉 자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실제 사용 결제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고 이런 구조들은 유동성 회복과 맞물리면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동성이 들어올 때 제도권 내부 송금 결제 인프라를 이미 갖춘 자산들이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QT 종료는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뜻이겠지만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처럼 주식시장으로만 몰리지 않습니다. 미국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은 지금 시점, 이 달러 자산만으로는 안정적인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권 결제망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고, XRP는 바로 이 지점에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부랑 은행 그리고 민간 결제 플랫폼을 잇는 중간 계층의 인프라 자산까지도 이게 리플의 진짜 위치입니다. 유동성은 단순하게 돈이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목적지가 중요한 거고, QT가 멈추면 미국 내부 자본이 다시 안정된 결제형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이건 비트코인의 투기적인 상승과는 다른 길인데요. 리플이 말하는 실제 사용 가치 기반의 상승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책은 그 돈의 방향을 정해줄 뿐인 거고, QT 종료는 단순한 금융 용어가 아닙니다. 자산 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이 변화를 읽고 구조 안에서 자리를 잡느냐,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바람을 타는 자산이라면 XRP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움직이면 단기 변동보다는 훨씬 더 큰 이 구조적인 전환의 신호로서 보셔야 돼요. 유동성의 방향이 다시 시장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역할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리겠죠. 가격은 반응하지만 구조는 기억을 한다는 거고, 이에 따른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묘하게 살아있습니다. 거래량이 바로 이걸 말을 해주고 있어요.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돈이 많이 오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는 거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파생상품 시장이 시장을 이끌었어요. 레버리지를 걸고 단기 방향에 베팅하던 트레이더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11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청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순식간에 증발했고요. 그리고 그 후폭풍으로 레버리지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안전지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 레버리지 대신에 현물로, 또 단기 베팅 대신에 실물 보유로 이 변화들이 단순한 거래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살아남는 쪽을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현물 거래량의 급증은 차트에서도 드러납니다.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거래량 봉이 이전에 3배 가까이 튀어 올랐고요. 거래소별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 현물 매수세가 뚜렷했죠. 이건 단순한 단타 매매가 아니라 포지션 청산 이후에 현물 보유로 돌아서는 이 방어적 매수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36,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됐고, 이런 지점에서 거래량이 집중된다는 것은 이 구간에 싸다고 보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포인트는 미결제 약정,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정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 자금 일부가 현물로 이동하면서 가격의 변동성도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시장이 현재 한 템포 숨을 고르면서 건강한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XRP한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현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건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실제 사용과 실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XRP가 원래부터 그런 자산이었죠. 송금과 결제, 브릿지 통화 같은 이런 실물 기반 수요가 명확한 거고, 지금처럼 파생상품 과열이 꺼지고 현물 중심의 안정적인 구조로 돌아가면은 진짜로 쓰이는 자산이 빛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기 급등을 노리는 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는 자산들이 강해지는 흐름이에요. 이 리플이 미국 내부 송금 라이선스를 다시 확대하고 또 RLUSD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격보다 구조의 건강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이번 거래량 급증은 단기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이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의 위험을 몸으로 느끼면서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과정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전환 속에서 XRP 같은 실제 사용 중심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숫자는 잠깐 숨을 고르지만 구조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이 유난히 거칩니다. 올라가면 들뜨고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해지는 시장이요. 그럴수록 또 마음을 다잡고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리플 차트를 보고 있으면 괜히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선물 투자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셔도 슬며시 들죠. 하지만 그건 정말로 위험한 유혹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새벽에 급락이 나올 때 레버리지를 건 포지션들은 단 몇 분 만에 청산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청산을 당하면은 그 다음은 거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가 하루아침에 100만 원이 되면은 남는 거는 흥미가 아니라 좌절이에요. 이걸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투자 자체에 대한 의욕이 그냥 꺼져버리고요.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심리의 붕괴라는 거예요. 운동으로 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몸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욕심을 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거나 무리한 속도로 달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부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한 번 다치면 몇 달은 쉬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료비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죠.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근육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부상을 피하면서 꾸준함을 유지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개입니다. 현물 중심의 원칙적인 매매 지켜나가세요. 업비트든 빗썸이 됐든 현물로만 가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 레버리지랑 선물은 전문가의 영역이죠.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시는 단계예요. 결국에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릴수록 더 안전하게, 더 기본기로 갈 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늦더라도 원칙 속에서 버티는 게 결국에 이기는 길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빨리 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시장에는 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이밍. 이 시장은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탐욕의 정점에서도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현금을 샀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인 거고,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그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고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속보로서 가장 먼저 전달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깊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바닥 신호가 보이거나 대규모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도 이런 순간에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오히려 비중 조절과 함께 현실적인 원칙 매매의 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방어적인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활용드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시장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뉴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위에 심리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 분석하면서 한 발 앞서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를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의 합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이 비트코인 반등은 이미 알트 시즌의 서막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돈의 방향의 움직임 예측들,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정보방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트 매매 타점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코인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정책과 국제 정세에 맞는 알트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리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인 스텔라 루멘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반복 패턴을 많이 지켜봐 왔고요.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자금과 여기에 대한 흐름들, 투자 심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요, 방향성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매일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그게 바로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 시장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바로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사,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